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요. 해.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열, 이 책에는 과학과 관련된 많은 장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신기한 장면은 무엇인가 이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신기했던 장면은 이 오토바이 트럭을 타고 케미페이과 레이가 거기 여기 나쁜 여기 섬으로 어쨌든 가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를 뒤쫓아가는 오토바이 두 대가 있었는데 그 두 대를 따돌리기 위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뜨거운 사막에 던져서 여기 안개를 만들어서 여기 따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든 케미펫이 정말로 놀라웠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송우님 해주세요. 저는 뜨거운 물에 보트를 올렸을 때, 보트가 부풀어 올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샤르르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보트를 크게 만들어 탈출한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물 분자의 운동 속력은 시속 700km인데 증발할 때는 시속 2100km이고 여객기, 우리 비행기는 시속 1000km라고 해서 결국은 증발할 때 그 물 분자의 속력이 비행기의 속도의 두 배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과학적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 중에서 자기가 한번 보았던 장면이나 딱 보고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알았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가가 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저는 여기 어느 장면 중에 케미펫이랑 레이가 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도중 레이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펜이 여기 구덩이를 판 다음에 오줌을 누고 그다음에 수증기로 인해서 여기 물컵에 물이 쌓이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해서 물을 레이한테 줬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과학책에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만화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알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배수모님 해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던 게, 그 달걀이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 넣으면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옛날에 책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승훈이가 한 말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를 처음 사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거기다 달걀 삶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달걀 넣었다가 진짜 폭발이 일어나는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전자레인지에는 마이크로파가 나와가지고 계란 속에 있는 수분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게 이제 그 수분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 달걀 껍질이 너무 이렇게 조밀해 가지고 그것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부피가 커져서 결국은 이 달걀 껍질이 못 견디는 상태가 되니까는 이렇게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그런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달걀 넣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얘기했던 거 잠깐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훈이가 뭘 얘기했었냐면 드라이 아이스 얘기를 했었어. 사막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던졌더니 갑자기 뭐 안개가 껴가지고 도망칠 수 있었다는데 요거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이 뭘까? 이산화탄소는
그냥 바로 기체가 된다? 액체로 안 변. 드라이 아이스는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 고체. 드라이 아이스 알아? 네. 어, 아이스크림 사서 받았어요. 그렇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 했을 때, 그 아이스크림 빨리 녹지 말라고 드라이 아이스를 같이 이렇게 넣어준다던가,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그러지. 왜? 너무 차가웠어. 동상 있는다고. 너무 차가워 동상 있는다고. 근데 드라이 아이스가 이 고체 상태인데, 이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가 갑자기 뭘로 바뀐다는 거야? 기체. 기체 상태로 바뀐다는 거야. 지금 원래는, 보통의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 뭘로 바뀌었다가, 액체. 액체 상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뭘로? 기체. 기체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뀌는 걸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음. 74쪽. 승화예요. 승화. 그래서 이 승화라는 낱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이건 계속 여러분이 앞으로도 과학 시간에 쓸 단어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로 바뀌는 걸 우리가 승화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녹는 고체가 녹는 걸 우리가 녹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증, 한자어로는 녹임? 아니, 액체가 된다 해서 액화. 액화. 액화라고 액화.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는 기화? 기화,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는 액화, 액체에서 기체되는 거는 기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낱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무대, 그 가수들 공연하는 그런 무대에서 그 가끔 보면 이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야. 요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인데, 요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 가수니까 공연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밑에 뿌옇게 연기가 깔린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화가, 뭐야, 승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마치 구름 위에 올라간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게 되는. 요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막,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무대의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얘기했던 게 뭘 얘기했냐면 우리 승훈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승훈이가 얘기를 했었지. 뭐 보트가 바람 빠진 보트였었는데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보트가 뭐해? 다시 팽팽해져 가지고 도망칠 수 있었나? 그것의 원리가 샤를의 법칙이라는데 샤를의 법칙이 뭐야? 일정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종류에 상관없이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는 법칙이요. 오, 야, 승훈이가 샤를의 법칙을 아주 어려운 말로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로 안 나와 있고 아주 쉬운 말로 나와 있어. 샤를의 법칙이 뭐야? 기체 온도가 1도 올라가면 0도대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기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얼마치 부피가 273분의 1만큼이요. 213분의 1만큼 뭐 한다? 커지는 현상. 이걸 보고 샤를의 법칙이다. 왜 샤를의 법칙이 앞에? 샤를이란 프랑스 만들어서. 과학자가 만들어서요. 그것이 샤를이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야. 발견한 거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야.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알지? 네. 네. 근데 이거하고 아까 승훈이가 말했던 보트 그 얘기하고는 어떻게 관계되는 거야, 승훈아? 똑같은 그냥 어쨌든 안에 기체가 들어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있는데 왜?
들어있으니까 뜨거운 어, 물에 얹으니까 조금 뜨거워지면은 어, 커지니까 커지. 그렇지. 기- 그 온도가 낮은 곳에 있다가 온도가 높은 곳으로 가니까 그 안에 있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던 기체의 부피가 커져서 결국 그것들이 팽팽해진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기체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213분의 1만큼 커질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야? 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압력 음, 그 얘기는 책 11쪽에 나와 있어. 11쪽이야? 11쪽 아니면 29쪽에도 나와 있고 아니 물은 25쪽 섭씨 25쪽에 나와 있어. 25쪽 11쪽에도 나와 있고 25쪽에도 나와 있고 모든 물질은 분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 음. 그리고 분자들은 열을 받으며 에너지를 얻어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즉, 이런 분자들이 빠르고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으면 온도가 높은 거고 힘없이 느리게 기어다니고 있으면 온도가 낮은 거야. 자 무슨 말이야? 요 그 지금 승훈이가 한 말을 갖고 이 샤르의 법칙을 설명해 보면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좀 많이 움직이고 아 좀 빨리 움직이고 낮으면 좀 느리게 움직여. 그렇지.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애들이 움직이지 않아 그냥 이렇게 모여 있어. 그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근데 온도가 뭐하면 높아지면 여기 있던 애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그러니까 부피가 뭐해진다고? 커져. 커진다고. 됐니 지훈아? 네. 그 요만했던 게 똑같아. 그 기체의 양은 똑같아. 근데 애들이 움직임이 없는 때와 움직임이 활발한 때, 마치 우리가 추우면 애들이 모여 있어, 흩어져 있어. 추우면 모여 뭉쳐 있어요. 뭉쳐 있단 말이야, 모여 있단 말이야. 근데 더우면 뭉쳐 있어? 응. 아니 더우면 떨어지라고 그래, 떨어지라고. 멀리 떨어지라고 그래. 그 더운 날이 더울 때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추울 때는 사실 넓은 공간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유리하니까 좁은 공간이 있어도 되겠지만, 뭐, 선생님이 어쨌든 비유를 굳이 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막의 오줌 얘기를 했었어. 요거는 뭐와 관련 있는 걸까? 증발? 증발이요. 뭐야? 증발. 증발이라고 바뀌었다. 오줌이 있었는데 오줌에서 뭐만 증발된 거야? 물? 물이요. 물만 증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은 기화된 거지. 기체로 바뀐 거지. 그런데 그 물이 기체로 바뀌었다가 다시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다시 뭐가 된 거야? 응축? 어? 다시 수증기가 된 거지. 그 물이 된 거지. 근데 그 물은 여기 오줌하고 여기 나중에 증발돼서 나중에 다시 이제 찬 공기를 만나서 물이 된 것은 이 오줌하고 물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지. 왜? 오줌에 있는 거, 오줌 찌꺼기는 그대로 있는 거고 순수한 물만이 뭐가 된 거야? 증발되어서 다시 물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오줌에서 출발했지만 더러운 물이 아니라 뭐라고?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훈이나 승훈이는 오줌을 갖고 증발시켜 가지고 물을 만들었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지훈이, 승훈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을래.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 승훈이는 아니, 제 거면 먹을래요. 네 거면 네 오줌은 네 제, 오줌 어? 네, 먹어요. 오줌 상태로도 먹을 수 있다? 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야 어디 갇힌 사람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조난당하는 갇힌 사람들이 너무 목마르면
자기가 오줌 넣은 걸 다시 뭐해? 자기가 마시면서 그 버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건 전혀 비과학적이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오줌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일부러 오줌을 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어. 민간요법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의사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겁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이제 오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오줌이 증발되어서 순수한 물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발시켜서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오줌을 증발시키지 않고도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이 또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침을 이제 응? 침을 모아가지고 마셔요. 아니, 오줌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방법이 증발시키는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고. 커피 그 필터처럼 그런 쪽은 아, 그렇지. 필터가 걸러요?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오줌을 뭐하면 걸러내면, 그러면 깨끗한 물만 뭐해? 걸러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됐니? 그럼 네. 정수기에 오줌 넣으면 물만 나와요? 그렇지. 쉽게 음? 말하면 그 필터가 얼마나 조미나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몇 번의 그런 그 정수 과정을 거쳐서 더러웠던 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정수기 회사 같은 데는 그런 실험을 해. 그런 걸 보여줘. 막 아주 더러운 물을 정수기에 이렇게 부어. 그러다 좀 있다가 그 물이 이제 나오잖아.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정수기가 이만큼 뭐가 잘 된다. 네. 정수? 정수가 잘 된다. 깨끗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 더러운 물인데 이걸 내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마셔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성능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지, 우리 지훈이가. 자, 네. 그다음에 승훈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디인가요? 우리 저는 아까 지훈이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 지훈이는 신기했던 장면이라고 아, 했는데, 너 인상 깊은 장면이야? 해? 네. 저는 달걀 폭탄이 터뜨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음을 듣고 테러 일당이 우왕좌왕해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 해주세요. 네. 저는 방금 말한, 음, 저는, 어, 여기, 여기, 그, 임페리오스 X인가? 어쨌든 그 무기를 갖고 도망칠 때 용암 때문에 뜨거워진 바다에 다 여기 바다 빠져있는 고무보트를 뜨거운 물에 던져서 팽창시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스토리가 진행되려면은 이 레이랑 케미펜이 도망을 쳐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망칠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망쳐서 가장 인상 깊었고 또 여기 뒷부분의 원리를 알게 되어서 또 신기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책 부분에 있어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에 대한 설명 나온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린 당연히 그 섭씨 온도하고 이제 뭐 화씨 온도 뭐 이런 얘기를 뭐 듣긴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었고, 제가 미국에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화씨 온도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혔었는데,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미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그 화씨 온도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쓰는 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신기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겹쳐가지고 여기까지. 네. 자, 지금 쌤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 책에는 온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온도가 뭐래? 온도가. 온도요? 온도는 뭘 보고 온도라고 그래? 24쪽. 열은 에너지요? 온도가 뭐야? 온도는 물질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 물질의 뜨겁고 차가운 차가운 정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 이걸 보고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온도는 쌤이 당연히 우리가 쓰는 온도. 오늘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알아? 저요? 오늘 온도가.
어느 온도? 14도? 14도. 오늘 지금 온도가 14도야. 14도. 우리는 14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14도씨. 14도씨라고 표현하는데 이 온도는 무슨 온도라는 거야?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라는 거야. 근데 이 책에 보니 온도가 섭씨 온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화씨 화씨. 온도요. 화씨 온도라는 것도 있어. 그리고 또 온도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말고 또 하나 더 나와, 이 책에 보니까. 34쪽에. 켈빈 온도 있어요. 켈빈 온도라는 세 가지 종류의 온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시간을 잠깐 주도록 하겠으니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와 켈빈 온도를 여러분들이 뭐 해서 비교해서 섭씨 온도는 뭐고 켈빈 온도는 화씨 온도는 뭐고 켈빈 온도는 뭐고 또 그것들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 책을 바탕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할 거라는 얘기야. 지훈이 승훈이 이해가? 네. 뭘 해야 될지 선생님 이거 저, 시간을 한 5분 정도 주겠습니다. 5분 동안 근데 어 여기에 저 알고 있는 건 적으면 안 되죠. 뭐 더 알고 있는 거 더 얘기하면 좋지. 근데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승훈이가 플러스 알파에서 더 조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걸 기본으로 그건 꼭 해야 돼. 책은 안 하고 또 알고 있는 것만 해갖고 안 되고. 이해가? 네. 5분 시간 일단 주고 혹시 시간 더 필요하면 좀 이따 얘기하십시오.
자, 시간이 5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해봤어? 맞 네. 자,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 제가 먼저 할게요. 저 별로 어, 못했어요. 해요? 어, 일단은 섭씨 온도는 전 음, 세계에서 쓰고,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만 쓰고, 켈빈 온도는 전 세계에서 쓰고요. 섭씨 온도는 100도에서 끓고, 화씨 온도는 112도에서 끓고, 켈빈 온도는 잠깐만. 섭씨 온도가 뭐라고? 섭씨 온도는 100도에서 끓고요, 물이 100도에서 끓고요. 음, 화씨 온도는 112도에서 끓고요. 112도에서 끓어? 212도요. 2도에서 끓고요. 켈빈 온도는 못 찾았어요. 음, 그다음에 섭씨 온도랑 화씨 온도는 영하 단위가 있는데 켈빈 온도는 영하 단위가 없어요. 또 그리고 끝이야? 아니요. 음,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1.8을 곱하고 32를 더하면은 화씨 온도가 나와요. 곱하기 얼마? 곱하기 1.8하고 더하기 32요.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의 기준으로 해서 273을 빼면은 나와요. 음, 여기까지 했어요. 승훈이. 섭씨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하고요. 화씨 온도는 잠깐만. 물이 어는 어느 온도를 온도를 0도, 0도, 끓는 온도를 100도 100도. 여기는 끓는 온도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하고 이제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만 쓰고 음, 근데 이거 말했던 거 말하지 마요. 뭐 말해도 괜찮아.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32도, 끓는 온도를 잠깐만. 물이 어느 온도를 32도요. 12도. 어, 끓는 온도를 212도요. 음, 켈빈 온도는 섭씨에서 273을 뺀 값이고요. 음, 영하의 온도가 없어요. 음. 끝. 네. 그러면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이 어는 온도랑 끓는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 섭씨 온도는 둘 다 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똑같아. 물. 그런데 이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느 온도를 0도,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해서 둘 사이가 차이가 얼마? 얼고 끓고의 차이가 얼마야? 100도예요. 100도, 100등분이야, 100등분. 100등분으로 나눈 거야. 어는 점을 0, 끓는 점을 100 해가지고 100등분으로 나눈 거야. 그런데 얘는 물이 어느 온도를 0이라고 하지 않고 32라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애당초. 32라고 하고 끓는 거를 얼마라고 하고 210이요. 210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이가 얼마? 180이요. 180등분 한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14도라고 했어. 그럼 이게 섭씨 14도야. 그 14도는 우리 도씨라고 표현하는데 섭씨로 우리가 지금 14도씨야. 그러면 화씨로 하면 얼마일까? 화씨로 하면 얼마야? 38.3인데요. 화씨로 하면 14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8이요. 1.8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얼마를 더해? 32요. 그럼 얼마라는 거야? 응? 계산 중이야? 50, 50, 잠깐만요. 57.2인데요. 57점 7.2하고 얘들은 뭘 써? 단위를. 화씨온도는 화씨. F. F를 써. 그래서 우리가 14도라고 하는 거나 미국에서는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의 기온을
57.2F로 표현한다는 거지. 근데 켈빈 온도로 표현하면 켈빈 온도 표현하면 259도? 아니지. 그냥 259도가 마이너스 아니라 255. 마이너스 250 9도. 9도. 여기는 K인가? 네. 요렇게 표현되겠지. 됐어? 네. 마이너스 259K라고 표현된다. 이처럼 똑같은 건데 14C 57.2F 마이너스 259K가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켈빈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말한 대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하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왜 하필 마이너스 273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샤를의 법칙과 관련이 있어. 아까 샤를의 법칙에서 뭐라고 그랬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 273분의 1만큼 커져요. 273분의 1만큼 커진다고 그랬어. 이 말을 그럼 반대로 하면 온도가 얼마? 1도 떨어짐. 1도 내려갈 때마다 얼마씩? 273 3분의 1만큼 뭐해? 작아져요. 줄어들겠지. 그러면 왜 하필 213을 빼는지 알겠어? 자, 온도가 1도 내려갈 때마다 213분의 1만큼 줄어들어. 그럼 273도 내려가면 얼마큼 줄어들까? 어?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응? 0도가 되나요? 0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그 물체의 부피가. 아? 이해가? 안 가? 아, 자, 봐. 부피가 요만한 게 있었어. 네. 근데 1도가 내려가면 이 중에서 273분의 1만큼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어? 네. 또 1도 내려가면 또 273의 1이 또 없어질 거 아니야. 네. 또 1도 되면 또 없어질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273을 다 하면 결국 다 뭐라는 거야, 이게. 이 부피가 다 뭐 할 거야? 없어져요. 다 없어져서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아까, 그럼 보다 더 내려가는 상태는 뭐 하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켈빈 온도 같은 경우 아까, 그래서 켈빈 온도를 여기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 켈빈 온도 표현하면서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그 온도가 바로 뭐다? 켈빈 켈빈 온도. 온도. 그렇기 때문에 켈빈 온도는 물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하의 온도가 없다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가니? 네. 왜 213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정리해서 이것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때 그러니까 원자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가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조작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암기와 이해의 차이가 암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바꾸어서 자기가 조작해서 자기가 그걸 가공 처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 그런 이해의 과정을 여러분이 거칠 때 우리가 정말로 독서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자꾸 키워 나가야 되겠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에는 선생님 보니까 이 책에 설명이 참 잘 돼 있어. 뭐가 잘 돼 있냐면 열의 이동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뭐뭐뭐.
전도 복사 대류요. 전도와 복사와 대류인데 이 책은 전도와 복사와 대류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놨다고 보니까. 그래서 역시 여러분 이번에도 아까 아,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를 여러분이 비교했던 것처럼 전도와 복사와 대류를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시간은 선생님이 요거는 뭐 5분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한 3분만 줘도 될 것 같아.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거 나서 선생님하고 다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방금 잘 못 들었는데. 전도와 대류와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까 켈빈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를 비교했던 것처럼 전도, 대류, 복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이 책을 중심으로. 승훈아. 네. 됐어? 3분. 뭐 시간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시간 더 필요해 아니면 됐어?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좀 더 줘? 네. 1분은 어,
발표해볼까? 이건 다 했어요. 이번에는 승훈이부터. 네, 음, 전도는 음, 손으로 어쨌든 뭐,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물체에서 만진 음, 곳으로 열이 이동하여 만진 음, 곳의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요. 음. 또, 대류는 아래쪽에 뜨거운 물이나 기체가 하면서 음. 뜨거운 물이나 기체가 뭐, 승훈아? 승훈아? 만드는 것이요. 왜 갑자기 사라졌어? 지훈아, 네. 너도 승훈이 목소리 들려? 아니요, 저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리세요? 승훈아, 네 목소리가 안 들려, 지금. 조그맣게, 어,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라고 조그맣게 들려. 아니, 저 들렸어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 잘 안 들려. 자, 잠깐만. 들리는데요. 말해, 승훈아. 네, 이제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려. 네. 응. 뜨거운 불이나 기체가 위로 올라가 위쪽에 열을 전달하면서 액체나 기체가 전체가 뜨거워지게 만드는 것이요. 음, 그다음에, 복사는 빛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것이요. 자, 지훈이. 다 한 거야, 승훈아? 네, 지훈이. 일단 대류는 음, 물체에서 음. 물체로 다이렉트로 열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고요. 대류가? 아니, 전도요, 전도요. 전도가. 네, 전도요. 네, 전도가 그렇고, 여기서 나온 예로는, 여기 아주 뜨거운, 바로 삶아진 세력가락을 사람 손으로 만지면은 너무 음, 뜨거운 것처럼 바로 그 뜨거운 물질에서 여기 그 물체에 비해 차가운 물체가 거기 뜨거운 물체로 인하여 음, 열을 전달받은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음, 대류는 음, 기체나 액체 유체를 통해 열이 이동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예로는 냄비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거기다가 물에 받아 넣으면은 음, 일단 아래에 받아 놨던 물이 뜨거워지고 그 음, 물이 위쪽엔 덜 뜨거운 물을 여기 뜨겁게 만들어서 전부 다 똑같이 뜨거운 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음, 복사는 방금 말한 것처럼 빛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음, 예로는 태양이 우리 피부에 햇빛을 음. 전달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게 여기 나온 예였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열의 이동이라는 것들은 셋 다 뭐야? 공통적이야. 근데 전도는 뭐? 물체를 통해서. 물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체를 통해서. 대류는 기체나 액체처럼 뭐? 유체. 유체는 우리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유체라고 그러거든? 기체나 액체처럼. 근데 이제 고체는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거지. 이런 유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 열이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대류라고 그러고. 이런 물체나 유체가 아닌, 그냥 뭘 통해서? 빛. 이 빛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전도와 복사와 대류 같은 건 열이 이동을 하는데 뭘 통해서 이동하느냐? 물체를 통해서 이동하느냐?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를 통해서 이동하느냐? 아니면 뭘 통해서 이동하느냐? 빛을 통해서 이동하냐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 이런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전도와 대류와 복사로 나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어, 여기가 방바닥이야. 방바닥에 보일러를 켰어. 그럼 방바닥이 따뜻해지겠지. 네,
방바닥이 따뜻한 건 이해가 가. 근데 방바닥이 따뜻한데 보일러를 처음 켜면 어? 위에 공기는 따뜻해? 안 따뜻해?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하다는 얘기야. 방바닥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방바닥은 따뜻한데 위에 공기는 아직 안 따뜻해.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위에 공기는 따뜻해지냐고. 이 위에 있는 공기는 이 방바닥하고 직접 뭐야 연결돼 있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는 위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진다는 거야. 이걸 한번 승훈이나 지훈이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니까 그 뜨거운 공기는 어디서 났는데? 뜨거운 공기가 바닥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여기 이제 아, 뜨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아, 말해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닥 쪽에 붙어있던 공기가 이제 아, 뜨거워져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럼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다시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그렇지. 하는 예를 들면 이게 바닥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지금 편의상 세모라고 표시할게. 이 바닥에 있는 이 세모의 공기가 바닥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밑에는 위에 있었던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내려와요. 왜? 차가운 공기는 아, 뜨거운 공기에 비해 좀 더 무겁기 때문에 내려가고 그렇지. 뜨거운 공기는 그렇지. 내려오는 거 그 이유도 있고 이게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비잖아. 여기 네, 있던 이 세모가 올라가면 여기가 빌 거 아니야. 네, 네, 공기의 또 특성 중에 하나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뭐 한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 빈 곳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였지. 내려오면 이 동그라미는 다시 뭐가 돼? 바닥으로부터 열을 받겠지. 네, 다시 세모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겠지. 네, 세모는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바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점점 뭐가 돼? 차가운 공기가 되겠지. 네, 어쨌든 이게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순환돼요. 순환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이 방한 공기가 훈훈해지고 따뜻해진다는 거지.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대류, 대류 현상, 대류 현상. 근데 이거는 뭐도 마찬가지다. 냄비에 끓는 물도 마찬가지야. 냄비에 끓는 물도. 냄비에 끓는 물도 처음에는 뭐부터 뜨거워져? 바닥, 바닥부터 뜨거워져. 근데 이 뜨거워진 물들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가고, 어? 이 빈 공간에 위에 있던 물들이 뭐하고? 내려오고, 다시 뜨거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그 안에서 이 물이 끓게 되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태양, 지구. 자,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얘들아,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지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긴 막대기가 쇠막대기가 있어야 되겠지. 네, 아니면 지구냐 반대로 붙어 있거나. 근데 이 쇠막대기가 있으면 이 태양의 뜨거운 열이 이 쇠막대기를 통해서 지구에 전달될 거 아니야. 네, 이런 쇠막대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전도는 일단 불가능. 자, 대류가 일어나려면 태양의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대류가 일어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공기? 공기 아니면 액체, 물이 가득 차 있어야지. 이 공기가 있으면 이 공기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게 여기가 따뜻해져 갖고 이게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 없어요. 아니에요? 공기가 없어. 대류도 불가능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태양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을 느낀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열, 어, 태양 빛, 이 빛에 뭐까지 함께 온다는 거야? 열도 함께 열, 전달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복사는 꼭 태양과 지구 사이에만 일어날까? 아니요? 아니요. 복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볼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 네. 어떤 경우? 집에서 불을 켰는데 엄마가 덥다고. 불을 켰는데 엄마가 덥다고 해. 그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집에서 형광등을 켰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형등이 아니라 옆에 이제 스탠드 같은 데서 불을 켰는데, 아,
여기까지가 거기 계속 앉아있으니까 살짝 좀 더워졌는데 어. 더워졌어요. 그럼 그거는 뭐라고? 그게 복사라고? 안 가요? 복사, 근데 한참 앉아있어. 네가 더워졌다라면 복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을까? 대류? 대류일 수도 있겠지. 그 전구에서 나오는 열로 공기가 훈련해져가지고 네가 따뜻한 걸 느낄 수도 있잖아. 한참 있다 그랬더라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썬팅 기계 같은 거.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아니, 어느 이 캡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음. 여기 몸을 태울 수 있는 뭐 그런 빛 같은 거, 그리고 쬐일 수 있는 그런 캡슐 영화에서 본 거 같은데 그런 건, 뭐 이렇게 저기 태닝하는 거? 네, 태닝하는 거에 들어가면 그 우리 몸에 그 뭐 살 태우고 이러는 것들이 그게 복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네, 어. 또 혹시 자, 지훈이하고 수근이 혹시 그런 경험 있어? 그 난로 있지 난로. 네, 네. 전기 난로 같은 거. 네, 여기 보면 이런 전기 난로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 난로 앞에 가면 그러니까 전기 난로를 딱 켜자마자 방 안 전체가 훈훈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잖아. 전기 난로를 딱 켜면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손을 이렇게 딱 대면 손은 따뜻하지. 네, 어? 네. 근데 우리가 전기 난로를 직접 전기 난로에 손을 대지 않았잖아. 네. 손하고 전기 난로는 떨어져 있잖아. 네, 네. 그런데 손은 따뜻해 분명히 손바닥은. 네. 근데 공기는 따뜻하지 않아. 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등도 안 따뜻해. 너네 장작불 같은 거,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추운 겨울밤에 바깥에서 그 모닥불 같은 걸 쬐면 앞에는 막 따뜻해, 뜨거워. 근데 등은 차가워. 혹시 뭐 캠핑 같은 데서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네, 많이 해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왜 이 불을 쬐고 있는 이 앞은 따뜻한데 왜 등은 안 따뜻하냐는 얘기야. 앞에 먼저 이제 조금 공기가 데워졌나? 앞에만 공기가 데워지고 뒤에는 공기가 네 몸이 이 상태인데 여기 공기는 데워지고 여기 공기가 안 데워져서 그렇다고? 불에 있던 열이 전달됐어요. 뭘로? 네? 네? 뭘로 전달된 거야? 지금 전도 대리 복사 중에서. 빛을 통해서요. 그렇지, 복사된 거지. 그 불빛, 그 장작불에 있는 불빛, 아까 그 난로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이 가서 딱 재면 앞에만 따뜻한 이유가 빛이 여러분 앞으로만 오잖아. 빛이 승훈이 몸을 뚫고 뒤까지 따뜻하게 해준 게 아니란 얘기야. 앞에만 따뜻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앞에 너무 뜨거우면 뒤돌아서 있잖아. 뒤돌아서 있잖아. 뒤돌아서면 뭐야? 엉덩이 부분, 등 부분이 이제 따뜻해지겠지. 그리고 얼굴 부분은 안 따뜻하겠지. 어? 그 모닥불 쬐는 거. 지금 쌤이 그 말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 네. 네, 근데 그 모닥불 쬐기 같은 그 상황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뭐라는 거야? 복사예요. 이런 거가 지금 이게 복사의 상황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전체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우리 앞에 여기만 따뜻하다는 거야. 등 쪽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하면 지나면 이게 지나면 실내거나 이러면 공 전체가 이제 따뜻해지지. 난로 같은 거 켜놓으면. 그거는 뭐 때문에? 대류. 대류 대류예요.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반면에 이제 전도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손을 댄다거나 뭐 아니면 쇠젓가락 갖고 뭘 한다거나 이래야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른 책에서도 뭐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배우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화로 만나는 세계 문명이라는 책이야. 신화로 만나는 세계 문명에 관한 책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갖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